안녕하세요. 인생이 술술 풀리는 천억지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늘 하던 재혼이나 연애 얘기가 아니라 바세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우연히 바세린을 사용하게 됐어요. 저는 벌써 7년째 바세린을 사용할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워서 오늘은 제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솔직하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바세린 영상이 정말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도 다 봤는데 대부분이 이론적인 얘기나 정보 나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바세린을 7년 동안 써봤거든요. 그냥 한두 번 발라보고 후기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세린은 저희 채널과 다른 성격이라서 사실 이번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년간 써보니 좋은 면이 많고 여러분들이 바세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제 경험을 나눠드릴 겸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잘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우선 제가 왜 바세린을 쓰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전 20대 때부터 피부가 정말 건조했어요. 친구들은 여름에 기름 져서 고민인데 저는 여름에도 각질이 하얗게 일어날 정도였거든요. 화장해도 들뜨고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안 먹어서 늘 스트레스였죠. 그때는 나이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여전히 좋아지지 않았고 30대 넘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피부를 좋게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화장품에 쓴 돈이 정말 많아요. 부끄럽지만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었을 거예요. 백화점 가서 이거 요즘 좋다던데요 하면 몇십만 원짜리 세트 사오고 면세점에서도 이것저것 사왔죠. 여러분도 아시는 그 유명한 브랜드들 말이에요. 샤넬, 디올, 에스티로더, 설화수. 더 있는데 오래돼서 다 기억은 안 나요. 화장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브랜드들이 얼마나 비싼지. 한 달에 한 번씩 비싼 관리샵도 다녔어요. 하지만 그때만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똑같더라고요. 뭐 피부에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치 부린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안 하면 피부가 너무 엉망이 되니까요. 맨 얼굴로는 정말 못 다녔거든요. 가까운 약속만 나가도 화장은 필수였고 여행 가서도 피부 때문에 맘껏 놀지 못했어요. 바다 가서도 화장 지워지는 게 무서워서 물놀이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위축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피부에 집착하게 됐나 봐요. 비싼 화장품은 바르면 그때는 좀 좋아져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부담되니까 한두 달 쉬면 피부가 금방 거칠어지고 건조해지며 피부톤도 칙칙하고 각질까지 생겨서 결국 또 비싼 거 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됐죠. TV 홈쇼핑에서 나오는 것도 써봤어요. 지금 주문하시면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봤고 에스테틱도 다녔어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관리받았는데 효과는 일시적이었어요. 그 돈으로 적금 들었으면 지금 정말 큰 돈이 됐을 텐데 좀 후회되죠. 그런데 결국 제 피부가 좀 좋아지기 시작한 건 지금 생각해보면 바세린 덕이 컸던 것 같아요. 처음 바세린을 알게 된 건 7년 전쯤이에요. 유튜브에서 뷰티 유튜버가 바세린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그때만 해도 바세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을 때였거든요. 바세린이라니 그냥 상처에 바르는 약 아닌가? 손이나 뒤꿈치 건조할 때 바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너무 극찬을 하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싸니까 믿져야 본전이겠다 싶어서 한번 써보게 됐어요. 7년 전 제 피부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거울 보기 싫을 정도로 거칠고 건조했거든요. 피부과에서 테스트 받으면 악건성이라고 하는데
한여름에도 버진 피듯이 각질이 생기는 게 정말 피곤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세요? 나이보다 어려 보이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해주세요. 제가 피부 좋다는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특히 겨울철이 정말 지옥이었어요. 피부가 너무 땡겨서 세수할 때도 비누도 못 쓰고 비싼 세안제로 해도 별로였어요. 자다가도 피부가 땡겨서 벌떡 일어나 수분크림을 덕지덕지 바르고 잘 정도였거든요. 화장하면 들뜨고 각질이 일어나서 파우더 파운데이션은 아예 못 썼어요.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발라도 몇 시간 지나면 들떠서 자꾸 수정해야 하고, 그래서 더 좋다는 비싼 크림을 사게 되고, 또 효과가 없으니까 더 비싼 걸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 보고 기초 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보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덜 땡기고 피부가 좀 환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오늘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이 몇천 원짜리가 몇십만 원짜리 고가의 크림보다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의사들도 나와서 바세린이 피부를 숨쉬지 못하게 해 트러블의 원인이다. 이런 말도 많았고, 기름 덩어리를 얼굴에 바른다고 큰일 난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좀 달랐어요. 뭔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초랑 같이 매일 써봤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점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괜찮구나 하고요. 그렇다고 7년 동안 쭉 쓴 건 아니에요. 쓰다가 피부가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하다가 피부가 별로면 다시 시작하곤 했죠. 그런데 요즘 2년 정도는 정말 꾸준히 바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주름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점점 할머니가 되어가네 하면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다시 바세린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바세린을 발랐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짜글짜글한 가로주름이 옅어지더라고요. 탄력도 생기는 것 같고 정말 신기하고 기분 좋았어요. 어릴 땐 주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덜 땡긴다 정도로만 느꼈는데 지금은 그 효과를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제 또래들이랑 비교해봐도 제가 주름이 상대적으로 적고 얼굴에 광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이것저것 많이 바르고 브랜드에 비싼 게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피부는 정성과 꾸준함이더라고요. 전 정말 기초 화장품과 바세린을 꾸준히 써왔거든요. 요즘 다시 이렇게 바세린이 부각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제 경험을 필요한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제가 7년간 직접 경험한 바세린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볼게요. 전 바세린이 정말 좋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권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한테는 좋았으니까 제 경험을 나누는 거고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니까 저한테 좋았다고 해서 모든 분한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꼭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 보시고 이상 없으면 점차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예뻐지려다가 부작용이라도 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이번 영상은 5,000 구독자 달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선물 정도로 봐주세요. 광고비 받고 만든 것도 아니고 협찬받은 제품도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피부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만들어 봤어요. 재밌고 가볍게 시청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울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젊을 때는 쉽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면 되지. 그러면서 시술은 뭔 시술이냐고 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어제보다 또 늙어 보이는 것 같고 목주름은 언제 이렇게 깊어졌는지 볼살은 또 언제 이렇게 처졌는지 나이 드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요. 젊은이들하고 있으면 위축도 좀 되는 것 같고요.
저만 그런 걸까요? 특히 저는 평생 건조한 피부 때문에 많이 고생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여름에 기름기 때문에 고민인데 저는 여름에도 하얗게 각질이 일어났어요. 화장에도 들뜨고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발리지 않아서 늘 스트레스였죠. 40대 넘어서부터는 정말 심각했어요.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금세 당기고 목과 손 등은 마치 사막처럼 거칠어졌어요. 겨울에는 각질 때문에 검은 옷도 못 입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는 강박 같은 게 생겼어요. 광고 보면 이번엔 다를 거야 하면서 또 사고, 에스테틱 가서도 이번 관리는 확실할 거야 하면서 또 돈 내고. 가장 속상했던 건 주변 사람들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이런 말 들을 때였어요. 악의 없이 하는 말인 건 알지만 늙어 보인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못할 때 피곤해 보인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순간 내가 정말 늙어 보이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새로운 제품,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변화가 확실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바세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에이, 그런 싸구려가 뭘 해주겠어 했죠.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바세린이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잘못 써서 효과를 못 봤거든요. 바세린을 시작하려면 원리를 좀 아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좋다고 하니까 바세린만 덕지덕지 바르시는데 그럼 안 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바세린은 랩 같은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울 때 랩 씌우잖아요? 랩을 덮어야 음식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죠. 바세린도 피부에 그런 역할을 해요. 바세린 자체에는 특별한 영양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석유에서 뽑아낸 기름 덩어리거든요. 페트롤라툼이라는 성분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좋냐면 피부에 발라놓은 좋은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맨 피부에 바세린만 바르면 별 의미가 없어요. 미리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고 영양크림도 바른 다음 마지막으로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부 관리 잘하는 연예인들이 세안이나 샤워 후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기초나 바디 관리를 하는 팁이에요. 그때가 수분이 가장 많이 있을 때니까 그 상태에서 바세린으로 덮어주면 수분이랑 영양 성분이 피부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세린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는 조심해서 써야 해요. 코나 이마 같은 부위에 두껍게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세린 쓸 때는 정말 소량만 얇게 펴서 발라야 해요. 많이 바른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 잘 생기는 분들은 얼굴 전체보다는 건조한 부위에만 콕 찍어서 발라주는 게 안전해요. 또 중요한 건 깨끗한 상태에서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안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르면 먼지나 노폐물까지 같이 가둬버릴 수 있어서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더. 바세린은 밤에만 써야 해요. 낮에 바르고 나가면 자외선이랑 만나서 피부에 잡티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원리를 알고 나니까 왜 제가 바세린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저도 몰라서 막 발랐다가 실패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7년간 바세린을 써왔는지 그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바세린은 약국에서 몇천 원 주고 샀는데 생각보다 작은 통이더라고요. 이걸로 뭘 하겠나 싶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날 밤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 시도는 완전 대참사였어요. 처음엔 많이 발라야 더 좋을 줄 알고 욕심을 부렸거든요.
듬뿍 발라서 팩하는 기분으로 있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 진짜 가관도 아니었죠. 베개 여기저기에 다 묻어 있고 얼굴은 끈적끈적하고 피부는 답답해서 숨을 못 쉬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세안이었어요. 아무리 닦아도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기름 덩어리라 물하고 잘 섞이지도 않고 휴지로 닦아내고 세안을 여러 번 하니까 피부는 빨갛게 되고 역시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며칠 쉬었어요. 그런데 포기하기엔 좀 아쉽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 좋은 효과를 보는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때 알았죠. 제가 완전히 엉뚱하게 쓰고 있었다는 걸요. 가장 중요한 건 양 조절이었어요. 아주 얇게 정말 조금만 발라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맨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수분크림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마무리로 발라야 한다는 거죠. 정말 기초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된 습관을 만들어서 다시 해봤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되면 되고 말면 말지 하는 마음으로 평소 기초하고 맨 마지막에 바세린을 소량 추가해서 발랐어요. 먼저 세안을 깨끗하게 했어요. 찾아보니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더러운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그게 피부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안하고 나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말고 살짝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평소 쓰던 스킨, 에센스 바르고 수분크림까지 발라요. 저는 히알루론산 들어간 크림을 썼는데 이게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비싸지 않은 수분크림에 다 들어있어요. 크림 바르고 5분 정도 기다려서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 이제 진짜 핵심인데요. 제가 어떻게 바세린을 바르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죄송한데 비유할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데 양해해 주세요. 손에 코딱지만큼만 덜어내세요. 평소에 좀 큰 코딱지 정도. 그 정도만 손바닥에 덜어서 두 손을 합장해서 체온으로 녹여주세요. 그럼 바세린이 좀 묽어지거든요. 그때 손길이 살짝 비벼서 얼굴에 문지르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펴서 꾹꾹 눌러 발라주는 거예요. 특히 목, 이마, 눈 밑 같이 피부가 얇아서 주름 생기기 좋은 곳에 집중적으로요. 이 정도 양으로 될까 하는 느낌의 양이 딱 좋아요. 처음엔 이래도 될까 싶었는데 며칠 해보니까 확실히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덜 당기고 탄력이 좀 유지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세수하기 전에도 얼굴이 엄청 당기고 가려웠는데 그런 게 사라졌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화장할 때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각질 때문에 들떠 보였는데 이제는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화장을 안 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피부 상태가 좋아졌고요. 특히 겨울의 차이가 확실해요.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피부가 각질에 빨개지고 열도 나서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겨울에도 비교적 촉촉해요. 겨울에 미스트를 항상 휴대하고 다녔는데 난방 때문에 건조해지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주변에서도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요즘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뭐 했어? 이런 말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저만의 특별한 방법들을 개발해 나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바세린 팩을 해요. 시중에 파는 수분팩이나 진정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팩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목주름에도 특별히 신경 썼어요.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더 얇고 건조하니까 바세린을 조금 더 발라줬어요. 목을 위로 쭉 내려서 주름이 펴진 상태에서 발라주고 그 다음에 목 마사지도 살짝 해줬어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요. 이렇게 하니까 목주름이 확실히 덜 보이더라고요. 손도 빼놓을 수 없죠. 나이가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목이랑 손이잖아요.
설거지하고 나서 핸드크림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 살짝 발라주면 정말 촉촉해져요. 귀찮으면 로션에 살짝 섞어서 바르기도 해요. 특히 전 겨울에는 발 뒤꿈치가 트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바세린 바르고 나서는 많이 매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어요. 하루 이틀 바른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해야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더라고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었어요. 피곤해서 그냥 자버릴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간단하게라도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기초는 생략하고 수분크림만 바르고 바세린만 발라도 안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거든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했어요. 여름에는 정말 얇게, 겨울에는 조금 더 두껍게. 습한 날에는 살짝만, 건조한 날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피부에 맞는 완벽한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바세린은 밤에만 써야 해요. 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서 얼굴에 잡티나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바세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제예요. 낮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해요. 아무리 밤에 열심히 관리해도 낮에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소용없거든요. 저는 30대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발랐어요. 피부는 하얀 편이었는데 엄마를 닮아 죽은 깨가 있어 햇빛만 받으면 금방 진해지고 얼굴이 벌개졌어. 열심히 바르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 피부 유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웬만하면 꼭 챙겨 바르시길 권해요. 처음엔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그냥 돈 벌어서 피부과 가자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가성비에 피부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할만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계속하다 보니 이렇게 7년을 꾸준히 하게 됐네요. 중간에 이제 그만할까 생각도 했는데 바세린이 워낙 잘 맞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가성비의 효과도 괜찮고 크게 귀찮은 것도 없고 무서운 부작용도 걱정도 없고 솔직히 화장품비도 많이 줄었어요. 나이도 들고 돈 들어갈 곳도 많아서 어릴 때처럼 제 피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데 이 정도 가성비로 이만한 효과면 정말 만족해요.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바세린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제 피부를 이 정도나마 유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걸요. 물론 바세린만으로는 안 되고 올바른 사용법과 정성을 담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의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정말 만족하지만 들으니까 맞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테스트해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은 양 바른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정말 코딱지만큼만 꾸준하게만 하세요. 이 정도 정성도 없이 나이 들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관리법은 큰돈 들여 피부과 시술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보게 됐어요. 걔가 저를 보더니 야, 너 뭔가 어려 보인다. 피부 좋아졌네? 피부과 다녀. 하더라고요. 근 9년 만에 만났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다 보니 어려 보인다. 피부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날 하루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일단 주름이 생기면 별 방법이 없다는 목주름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주름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거울 볼 때마다 아, 나도 이제 할머니구나 하면서 우울했는데 바세린 꾸준히 바르고 나서 일주일쯤 지나니까 가로주름들이 확실히 옅어졌어요. 화장 들뜸도 많이 나아졌고요. 예전에는 파운데이션 발라도 2~3시간 지나면 각질 때문에 들떠서 화장실 가서 손으로 막 눌러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침에 화장하면 저녁까지도 괜찮아요.
노파심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양 조절이었어요. 처음에 바세린 좋다고 하니까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얼굴이 번들번들해서 기름 덩어리 같더라고요. 베개에도 다 묻고 머리카락도 끈적끈적하고 정말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정말 소량만 발랐어요. 손가락 끝에 살짝 묻혀서 톡톡 찍어 바르는 정도로요. 그랬더니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도 좋더라고요. 두 번째 실수는 순서였어요. 맨 피부에 바세린만 바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세린은 보습제가 아니라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바세린을 발라야 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실수는 부위 선택이었어요. 처음엔 얼굴 전체에 발랐다가 이마랑 코 부위에 뾰루지가 생겼어요.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는 바세린이 안 맞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지금은 주로 볼, 목, 입 주변 같은 건조한 부위에만 발라요.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제 나름의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세안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수분 크림부터 발라요. 에센스나 세럼이 있으면 그것도 발라주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정말 소량만 발라요. 손바닥에 비비지 말고 손가락 끝으로 톡톡 찍어서 발라요. 특히 목, 볼, 입 주변 같은 건조한 부위 위주로요. 그리고 계절별로 양을 조절해요. 이거로 끝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화장품비만 몇십만 원씩 나갔는데 지금은 바세린 하나로 몇 개월을 써요. 큰 용기 하나 사면 6개월은 쓰거든요. 몇천 원으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우리 사촌 언니가 정말 대단한데 요구르트 팩을 7, 8년 정도를 거의 매일 하면서 광나고 하얀 피부를 유지하거든요. 뭐니 해도 꾸준한 관리가 타고나지 않는 한 좋은 피부 유지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바세린은 작은 노력으로 좋은 효과를 얻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삽질하지 마시고 바로 성공하세요. 바세린은 정말 효과적이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 7년간의 바세린 경험담 어떠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유튜버들처럼 백옥 같은 피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바세린 영상이 인기가 있는 걸 보니 구독자님들이 피부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내 경험을 좀 나눠드리자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7년간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면 분명 도움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특히 저처럼 중년에 접어들면서 피부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께는 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도 여자는 여자니까요. 외모 가꾼다는 건 사치가 아니라 자존감이죠. 거울 볼 때마다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작은 노력으로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좋잖아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세린의 과학적 원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꾸준히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바세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장점은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거겠죠. 처음에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몇 번의 시행착오는 당연한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젊을 때처럼 이것저것 바꿔가며 실험하기도 어렵고 혹시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세린은 정말 안전한 제품이에요. 100년도 넘게 사용되어 온 검증된 제품이거든요. 다만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올바른 사용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소량만 사용하고 수분 공급을 먼저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발라야 해요. 그리고 자신의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는 정말 다행히도 바세린과 잘 맞았어요.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쓸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광고비 받고 만든 것도 아니고 협찬받은 제품도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피부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만들어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때 화장품에 쓴 돈만 해도 정말 아까워요. 그래서 더욱 여러분께는 이런 시행착오 없이 좋은 결과만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바세린을 써보시고 좋은 변화가 생기셨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또 궁금한 점이나 다른 피부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경험한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아니고 우리 사촌 언니가 플레인 요거트 팩으로 정말 효과 많이 봤거든요. 이건 피부가 고급져지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다고 댓글 주시면 이 내용도 다뤄볼게요. 요즘 보니 구독자님들이 건강이나 피부 관리에도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채널에서도 이런 부분도 다뤄볼게요. 매일 연애나 재혼 얘기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솔직한 경험담과 함께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가져올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피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바세린 하나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솔직하게 저의 경험을 공유해 드렸네요. 재미나 조회수 유도를 위해 꾸민 게 아닌 그냥 진짜 저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의 피부도 건강하고 촉촉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울 볼 때마다 조금씩 더 예뻐지는 자신을 발견하셨으면 해요.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말 믿어보자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